직장암 수술 어렵다고 많이 알고 오시는데 이거 항문 살리기 어렵겠는데 라고 판단했던 분들이 항문 보존할 수 있는 출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대장암내과 신정경입니다.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암은 아시는 것처럼 상행결장, 그다음에 횡행결장, 하행결장은 복강 내 비교적 넓은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직장암은 골반이라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반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한된 공간이고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해부학적으로 여성들보다 골반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좀 건장한 남성 환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선행 치료 받으신 분들은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물 먹은 스펀지처럼 조직을 박리할 때마다 물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제한, 시야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좁은 골반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함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야 해서 사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CT, MRI 내시경 통해서 현재 암의 진행 상태를 먼저 임상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과 하부 직장암일 경우 그리고 영상상에서 뿌리가 깊거나 주변에 국소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진행성 중저위 직장암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6에서 8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치료 마무리하고 약 2달 이후에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치료 성적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치적 수술을 할지 아니면 요즘에는 지켜볼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기로 추정되는 초기 직장암이거나 상부 직장암일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드물지만 영상으로는 조기 직장암이었는데 절제하고 보니 림프절 전이가 있는 조금 뿌리가 깊은 진행성 직장암으로 최종적으로 진단이 내리는 경우에는 수술 후 항암 혹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영상학적으로 조금 임상적으로 진행성 중저위 직장암일 경우는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조기 직장암 혹은 상부 직장암일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치료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 암세포가 확 줍니다. 주면서 관략근 침범 정도도 좋아지면서 항문을 살릴 찬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경우, 그래서 항문을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조금 더 강화된 항암 방사선 치료 요법이 있어서요. 내지는 기존의 선행 치료 이후에 효과가 정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임상적 완전 관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 평가에서 CT, MRI 내시경 상에서 흔적만 남고 주변에 의심됐던 림프절도 좋아지고 뿌리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굉장히 엄격한 기준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수술을 생략하고 외래에서 조금 더 짧게 경과를 보는 것도 하나의 지금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행 치료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치료 수술의 범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항문 가까운 저위 직장암 환자분들은 항문 보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장루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크게 해서 오십니다. 관략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변을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관략근은 광범위 침범을 하고 있다. 내지는 암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계 그 연을 확보해서 절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항문 바짝 붙어 있어서 이 암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항문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치료 방법, 수술의 기법이 발전해서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항문을 제거하고 조금 영구적인 장루를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수술의 기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이라면 항문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지금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경우로 전환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임시장루 함께 시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암의 치료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직장암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장암 전체의 치료 패러다임도 진행성 직장암일 경우에는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반응 평가 이후에 수술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수술 기법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복강경, 특히 로봇 수술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좁은 골반 여러 가지를 보존해야 되는 까다로운 수술에서 로봇 수술이라는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치료 전체 방향 그리고 수술의 기법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서울병원도 복강경 로봇 수술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이 90% 이상 시행이 되고 있을 만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복 수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A 환자는 개복, B 환자는 복강경, C 환자는 로봇 수술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 수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암을 근치적으로 안전하게 완전 절제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의 진행 상태일 것입니다.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도 암이 굉장히 크고 주변 장기를 침범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복 수술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작은 복강경 로봇으로 시작했지만 개복 수술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완전 절제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조기 직장암이지만 이전에 굉장히 많은 복부 수술을 받은 경우는 복강 내 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복 수술 진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연세 그리고 기저질환 폐, 심장 기능 평가를 통해서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기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암의 진행 정도 그리고 기저질환, 이전의 복부 수술 이력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보다 직장암 수술 받으신 분들 배변 습관 변화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직장이라는 장기는 수분 흡수하는 조금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상부 직장, 중부 직장, 저위 직장에 따라서 직장 남는 길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으면 기능이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분 흡수하는 능력이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잦은 배변, 변실금, 무름변 그리고 심한 분들은 하루에 20번, 30번씩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변이 나온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한다, 조각변을 본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위 전방 절제 증후군이라고 일컫습니다. 직장암으로 수술받은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재활의학과 재활치료 같이 연계를 해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물론 식이습관, 운동 그리고 케겔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는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대장암,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뭐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항상 물어보시고 이번 기간 중에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영양 교육을 다 해드리기는 합니다. 대장암, 직장암 수술 받았다고 너무 과하게 채소 위주, 잡곡 위주로 이제 드시면 오히려 가스를 많이 생성시켜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시장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든지 섞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고기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삼겹살처럼 좀 기름지고 튀긴 건 좋지는 않지만 삶은 고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중요하겠고요. 너무 기름지거나 짜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거는 안 그래도 수술하고 변 많이 보고 설사 보고 하는데 더 증상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담백하고 약간 싱겁다 정도의 음식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침상 한정이 뭐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적절하게 움직여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활동해 주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겠고요. 보통은 병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수술하고 2년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검사하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제때 검사하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빠르게 다시 치료 계획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료진도 여러 과가 협업을 해서 직장암에 대한 수술뿐만 아니라 삶의 질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함께 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루를 냈다고 하더라도 직장암 수술 후에 배변 습관이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 삶은 다 충분히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직장암 공부해서 오셔서 장눈해야 된다. 나 정말 낮은 직장암인데 항문 없앨 수도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오시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은 그 치료를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병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이 막히고 심하면 터져서 응급수술 진행하고 병은 진행을 해서 더 안 좋아지고 현재는 설사 여러 가지 변환이 있더라도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수술이 불가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불편감 때문에 직장암 자체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